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무죄, 2심 무죄. 근데 이 노웅래 의원의 사건은 송영길 의원의 사건과 연결이 된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원래 노웅래 사건은 원래 송영길 사건도 파생이잖아요. 원래는 이정근이라는 민주당 사무부총장 했던 이 여성분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특히 그 재활용 업자한테 엄청나게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그 사건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하다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 파일로 인해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당대표 시절 뭐 돈봉투를 뿌렸다. 돈봉투 사건이 그렇게 해서 파생이 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난 몰랐던 일이었다라고. 근데 돈봉투라는 게 뭐 거액을 준 건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수고비나 식사비 정도로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근데 어찌됐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것이고 앞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노웅래 의원도 무죄가 이제 1심에 이어서 2심도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법무부에서 송영길과 노웅래 1심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포기를 안 한 이유가 있죠. 뇌물 사건이나 정치자금법 사건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봐줬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는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항소심을 받게끔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심 재판부는 노웅래 전 의원 같은 경우 1심보다 2심 재판부가 훨씬 더 정밀하게 봤습니다. 제가 노웅래 전 의원의 판결문을 입수를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아직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늦게나 내일부터 이제 언론에서 그 판결문 분석 기사가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얘기하듯이 증거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래된 사건이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그럼 혐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의 혐의는 딱 이거예요. 핵심 혐의는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박우식이라는 그 고철업자한테 받았다. 고철업자와 그 부인, 정확히는 고철업자의 부인을 통해서 받았다.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의 얘기는 뭐냐면 이 6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5차례에 걸쳐서 많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사업의 편의를 제공. 제가 이 노웅래 전 의원에게 상납을 했다는 박우식 씨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직 출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돼서 이제 실형이 내려졌는데 오늘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꺼져 있어요. 전화 꺼진 거 보니까 아직 감옥에서 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도 돈 뿌리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박우식이라고. 근데 이분과 제가 통화를 몇 번 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은 검사한테 목줄이 잡혀갖고 말을 못하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겠다. 지금 이 검사들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인이 때 되면 그건 얘기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검찰의 노웅래 공소장에는 발전소 납품이나 태양광 사업 편의를 제공해달라 청탁을 했고 용인물류센터 인허가와 인사를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1대 총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돈을 줘서 이렇게 혐의가 많아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6천만 원, 6천만 원. 노웅래 사건을 보면은 2022년 이제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거잖아요. 윤석열 때 이루어진 건데 검찰이 2022년 11월에 노웅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고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때 이제 한동훈이 그 유명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이 돼 있다라고 한동훈이 이날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장관이었잖아요.
국회에서 돈봉투 부스럭 이 얘기 안 했으면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그러니까 본인의 말 때문에 아마 굉장히 화를 크게 나중에 입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날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뇌물이나 많은 사건의 녹음 파일을 제가 다뤄봤잖아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녹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녹음의 주체. 녹음의 주체는 공여자죠. 뇌물을 주는 사람. 예. 주는 서고, 수뢰자는 녹음을 한 게 아니죠. 지금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 공여자, 예. 박우식 부인이 이제 녹음을 했던 거죠. 박우식의 이제 부인이 했는데,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 공여자가 돈을 줄 때 녹음이 됐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뢰자가 받아가지고 돈봉투를 뭐 만지면서 녹음이 됐을 리가 없잖아요. 공여자가 뭐 지갑에서 뭐 아니면 백에서 아니면 뭐 쇼핑백에서 또 그 돈봉투를 꺼낼 때 부스럭 소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녹음 파일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부스럭 소리는 뭐냐면 녹음기가 있는 상태에서 뭘 꺼냈겠죠. 백 안에 꺼냈겠대. 그 녹음기가 움직이면서 그 마이크에 걸리는 소리예요. 돈봉투 소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수사를 많이 했다지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부스럭 소리라는 것은 이 녹음기를 아니면 몰카가 움직일 때, 저는 몰카를 한 10개 이상 제가 써본 사람 아닙니까? 몰카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녹음기가 충돌이 날 때, 외부와 충돌이 날 때 그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이지, 녹음기가 정확히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이런 현장 녹음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의 얘기는 저 같은 이제 경험이 있는 기자로고 봤을 때 맞아요. 옷깃 같은 거에 스치거나 내가 녹음기를 차고 있다거나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이제 녹음기의 마이크가 외부의 물질과 접촉했을 때 나는 소리죠. 예,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아니고. 한동훈은 이제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예, 당시 영상을 한번 봐야겠어요. 예, 노웅래 의원이 이제 무죄가 나서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예,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러 왔을 때 돈봉투 부스럭, 그때 그 발언입니다.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노웅래 무죄에 한동훈이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을 자기가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을 가능성은 현장에서 녹음과 녹화를 많이 해봤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문에, 그러면 노웅래에게 이제 무죄를 주면서 판결문에는 어떻게 썼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이게 체포동의안에서 이제 한동훈이 돈봉투 부스럭 하는 바람에, 예,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돼서 본인 때문에 부결됐다고 생각 안 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노웅래 자택에서 이제 현금 다발을 압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2025년 11월에 1심 무죄가 됐고,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해서 8월 21일에 항소심도 무죄가 됐다. 앞서 보셨지만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였어요. 노웅래가 무죄됐는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뭐냐라고 보면, 노웅래 본인도 정치 자금을 그 박우식의 부인에게 5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돈을 후원금이라고 가져와서 당시에 이거는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후원금 계좌에 올리려고 했다. 근데 이런 대화 내용도 지금 녹음이 돼 있나 봐요. 이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는 이거는 지금 주간경향 기사입니다. 이게 옆에 이제 주간경향 기사인데요. 법원에서는 돈을 전혀 안 받았다,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본인이 일부는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6천 검찰이 그렇게 저 공소를 제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6천만 원을 받았냐, 6천만 원을 받았냐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을 검찰이 입증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증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게요. 그러니까 돈봉투 부스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녹음 파일 자체가 부스럭이 문제가 아니고 이 녹음 파일이 자체가 불법이야 라고 해가지고 녹음 파일의 내용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그냥 독이 든 사과다, 독수독과라고 해서 돈봉투 소리가 맞다 아니다가 법원을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니까. 검찰의 음향 증거 조작도 인정, 이건 노웅래 측에서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음향을 조작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또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녹음기가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 수집 때문에 형식적 무죄냐, 이건 한동훈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항소심에서 일부 이 녹음 파일의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박우식의 녹음 파일 중에 일부는 적법한 증거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는 증거를 법원이 모두 다 불법이라고 이렇게 좀 배척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봤을 때 명백하게 불법인 거 외에는 1심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아니야. 10개 중에 한 2개는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한동훈은 검찰 측 증거잖아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검찰 측 증거 중에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적법한 증거까지 검토를 했지만 증명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다 배척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불인정한 이유는 증거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판사가 심증을, 결국에는 판사의 마음이잖아요. 심증을 굳혀야 될 때는 어느 정도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우식도 줬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줬다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 나와서 실토한 박우식도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가 박우식이 줬다는 말 위에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진술에 의존한, 증언에 의존한 거죠. 물증이 없고. 근데 물증의 일부는 불법 수집 증거라서 배제가 됐고 일부는 인정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박우식이 줬다는 자백까지 있었지만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노웅래가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검찰이 냈던 증거의 상당수가 위법 증거다라고 했고 적법한 증거로가 있긴 있어. 일부 녹음 파일은 우리가 인정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어.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판결문을 보고 조금 전에 건 주간경향의 기사였는데 판결문을 뭐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노웅래 판결문을 받아서 보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이라 무죄지 돈을 받은 건 맞아라고 주장을 했어. 그죠? 오늘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금품 수실 자체는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판결문에 보면 위법 수집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뭐 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돈을 줬다는 박우식 공여자의 다이어리에 뭐 노 2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다이어리만으로는 실제 전달을 했는지 적어놓고 안 줬는지 판단을 못해 라고 얘기를 했고 박우식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검찰 너희가 낸 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는데 내가 유죄 판결을 못 내리겠어. 이거는 적법한 증거를 다 따져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네 말처럼 이것들은 일부고 그러니까 배척된 건 일부고 나머지도 많아. 다이어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녹음 파일도 있고 한동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100% 다 위법 증거라고 본 게 아니야.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증거라고 보고 그것까지 다 따져봤는데도 돈을 줬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 6천만 원 전체가 무죄가 난 거예요. 일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다면 돈을 줬다는 사람. 예를 들면
노웅래는 돈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은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 박우식은 심지어 검찰도 그렇고 법원에 나와서도 자기가 돈을 줬다라고 그러니까 증인석에 서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주장이 붕괴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돈을 준 박우식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우식이 구속되기 전에 저랑 통화해서 기자님,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밝히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 본인이 이제 그때 저한테 말한 취지는 뭐였냐면 다른 걸로 지금 목줄이 잡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이거를 내가 협조를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 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법원도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돈을 줬다라고 지금 자백을 한 박우식도 무죄를 줬다는 거는 한동훈의 주장과 완전히 괴리가 되는 거죠. 돈을 줬다는 거 말 외에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이 무죄가 나오고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온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박우식이 이 자백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자백만으로 유죄 선고가 불가능하고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녹음 문자 등 전자정보 능력, 불법 증거. 그러니까 박우식의 너 말뿐이 아니고 너의 말을 뒷받침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그것도 입증을 못했다. 박우식 너의 다이어리나 뭐 제3자와의 통화만으로는 실제 네가 이거를 전달하려고 계획했는지 계획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전달을 했는지 계획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 인정 못해. 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게 이 박우식의 뇌물 공여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돈을 준 것 사실 자체, 그러니까 돈을 준 것만은 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도 무죄를 내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웅래 판결문을 보면 위법 수집 증거로 채택을 했든 말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이 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법관의 판단을, 그것도 2심, 항소심의 판단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기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이 판결문 내용을 보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의문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노웅래 판결문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말처럼 돈을 준 것 자체는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오히려 검찰의 불법 조작 증거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많은 사건들을 조작기소 특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당시 이 사건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한동훈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실체는 이겁니다. 이 사진 한 장. 서천역에서 시장에 불이 났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왔을 때 90도로 경례한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실체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한동훈의 실체는 이 사진 한 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계 게시판 제가 말씀드렸던 경찰 수사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가족이 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취재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 추정하는 내용은 한동훈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한동훈은 또 무혐의를 주장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의 오른팔 노릇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했던 그 수많은 조작 수사들, 조작기소 특검을 해서 한동훈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해보면 한동훈은 감옥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전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검찰 이슈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뭐 너도 모르고 나도 몰랐을 거야 아마.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사람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이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비리였어. 이건 뉴스도 안 나왔어 실제로 별로. 네. 그런데 이때부터 검찰은 파생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업가 아까 박모 씨로부터 돈 받았다고 했죠. 네. 근데 그 사업가 박모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노웅래 의원을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심 위법 수집 증거네 무죄. 무죄. 근데 2심에서도 이 위법하게 수집을 증거했네. 무죄. 게다가 이 금품도 단순 후원금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겠구만 해서 무죄. 1, 2심 다 무죄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은 위법한 수집으로 기소를 한 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검찰이 잘못한 거지. 맞지?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웅래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자, 증거가 불법으로 수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사과해야겠죠? 그렇죠. 맞죠? 네.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한동훈은 더 당당합니다. 일단 그 위법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떠들어 제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해야지. 이거 위법하게 수집된 거였습니다. 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네. 그런데 반성이 없습니다. 더 당당합니다. SNS 소개해 주실까요?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 취소해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라고 글을 올립니다. 진짜 뻔뻔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게 홍준표 선생님께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증거 배제 원칙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는 말은 그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인민재판 할 때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을 했으니 얼마나 그 많은 억울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비슷해지네. 예, 차별점을 주기 위해. 똑같네. 똑같네. 맞습니다. 똑같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가상하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좀 나도 좋지 않았는데. 기분이 올라가네요. 올라가네. 정말 나쁜 놈이네. 우리 위원장님. 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대신 화낼 필요가 없는 게 네. 홍준표 선생님이 일가를 네. 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무지하고 무능하다. 예.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자기의 문제가 발각되면 더 난리를 치면서 맞아. 상대에게 그렇지.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내용과 팩트와 진실은 한동훈이 틀리고 한동훈이 거짓이고 한동훈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되치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럴 땐 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 거짓말쟁이, 이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한동훈은 계속 거짓말했다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야 줘야지 네. 겁니다. 지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가 위법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돈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동훈이 그렇게 근데,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런가? 녹음 깝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가? 녹음 깐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돈이 주고받는 장면이 직접 이렇게 녹음된 거는 처음이라고.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재판에 나와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 6천만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4천만 원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 적 없다고 얘기하고요.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100만 원이 근데 어디에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판과 판결문 내용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위법 수집 증거는 안 돼요.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도 안 되는데 그 내용도 돈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돈은 받았구나라고 하고 그래서 진실 까볼까? 녹취 틀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오. 그 얘기를 제가 노웅래 의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6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동훈은 당사자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사자야. 그러네요. 이거는 남의 사건을 무슨 평론하듯이 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네. 당사자, 당신 이야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사과를 받아내야 돼. 나는 정말. 사과할 리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과해야 되죠. 예. 근데 사과 정도로 될까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실을 규명해야 되고 범죄를 잡아야 되고 범죄를 쫓아야 되고 그걸 증거를 국민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네. 가짜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가짜 내용으로 나와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온 세상 사람이 볼 때 생중계로 모든 곳에다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저거 그리고 그 당시에 기사도 엄청 났죠. 어마어마하게 저게. 그렇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야, 저 장면. 그리고 돈다발을 가서 돈이 있다면 돈 그 증거를 그대로 둬야 되는 걸 다 자기네가 세잖아요. 세서 탁탁탁탁 묶어둔다고. 왜냐하면 요 돈이 위법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장면들은 수사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거짓 수사이고 조작 수사이고 이게 조작 기소이고 조작 재판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한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은 철퇴를 가야 되고요. 그렇죠. 사과를 넘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땅에 뿌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네.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제가 서영교 그 일까지 해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네. 너무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을 한동훈한테 당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온 세상에 그때 한동훈 그 수사기관이 해서 저는 제가 재판 청탁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근데 내가 부탁을 했다면,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예요. 부탁을 했다면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랬는데 기억도 없고, 근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세상에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저에게 재판 청탁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나만 건드려라. 했다면 내가 문제라고 보고. 근데 저는 기억이 없는 거죠. 나중에 제가 청탁했다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이 공소장이 나왔는데 5월 18일인 거예요. 제가 재판을 청탁했다고 판사를 부른 날이 5월 18일이라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죠. 5월 18일 나왔다. 이날 광주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제가 제 방으로 국회의원 방으로 불렀다는데 그날 저는 광주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안 맞네. 안 제가 맞았어? 딱 당했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온 세상에 알리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였고.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 결과는? 결과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어도 이 내용이 뭐 뒤에 법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니었던 것이고.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소가 된 건 기소도 아니고. 없고 기소도 없고 제가 재판 청탁했다는 사람들도 기소도 없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마치 온 세상에 거대한 비리가 있는 양 온 세상에 떠들어대서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법적 조치 취한다고 고소장을 써놨죠. 그래서 이번에 저처럼 똑같이 더 심하게 당한 경우잖아요. 이런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을 꼭 지워야지 사과를 넘어 꼭 지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네. 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았거든. 난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재판 청탁한 줄 아셨죠? 우리 소영기 위원장님 다 좋은데 재판 청탁만 하는
나 그런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나이 아직 얘기를 저에게 말 못하면서 말을 남아있는 못해. 게 있습니다. 맞아. 먼저 전 재판 먼저 청탁한 말해주셔갖고 적이 너무 감사하네. 없습니다. 전 재판 청탁한 적이 없고 저도 그런데 저에게 부탁했다는 사람, 제가 부탁했다는 사람 오. 다 체크하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누구에게인가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나에게 우선 몰려오는 것을 감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날짜가 제가 불렀다고 하는 날이 그 날짜도 아니고 그날에 제가 광주에 가 있었고 그럼 그 전날 부탁했을 수도 있다. 마침 그 전날이 일요일이고 그럼 그 전날 토요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마치 다 넣어서 저에게 온팡 씌웠는데 그래서 제가 기소될 것도 없고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도는 엄청 나와서 맞아요. 제가 원내 수석하다가 그만둡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천 못 받을 뻔해서 경선까지 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네. 저의 속마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알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자들이 그렇게 확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검사는 증거를 본 사람이고요. 맞아. 증거를 본 사람이고 검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티타임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쓱 흘려줘요. 맞아. 야, 씨, 그러면 검사가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딱 왁습니다. 응. 근데 한동훈은 그 생각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검사 생활 아까 20년이라 그랬죠? 20년 동안 그렇게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 버릇 그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증거 내가 봤는데 이렇더라. 이거 알겠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 검사 시절의 버릇이 그대로 남았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뻔뻔함도 그 20년에 자신의 그 동료들이 주는 그 힘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에 뻔뻔함도 위원장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 정리해 주시고요. 예, 공소기각을 마지막에 한밤중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공소기각과 관련한 법안은 벌써 김용민, 박은정 안에 예. 6월 달부터 맞아요. 있었던 거를 시민단체와 함께 다 얘기했던 거 우리가 다 맞습니다. 다뤘어요, 그거. 예. 예. 그걸 한밤중에 쑥 집어넣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다 얘기야. 그런 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쟁이, 허위사실 유포자 네. 법적 처벌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